필기자료 있지? 필기자료 먼저. 대현님. 자, 이러면 1번에 바이러스 먼저 넣어놨거든? 이러면 바이러스의 특징 이런 거 말고 얘는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 이게 나왔어. 자, 이러면은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는 19세기에 최초로 발견.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 제일 먼저 발견된 건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야. 최초로 발견 19세기. 자, 이 다음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인지 RNA 바이러스인지 외우라 그랬거든? 이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갖고 왔어.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는 DNA, RNA야. 기억하라. 뭐였어? RNA 바이러스지. 담배 모자익 바이러스 RNA야. 자, 그러면 아데노 바이러스는 이게 가볍게 넘어가는 감기 바이러스거든? 아데노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고, 그 다음 코로나, 요거는 RNA 바이러스지. 요건 알고 있지, 그치? 자, 이 다음 아래에 있는 박테리오파지, 요게 나오면은 숙주가 세균이야. 박테리오파지 이러면 숙주는 세균. 자, 이 다음 요 DNA야, RNA야. 박테리오파지는 DNA 바이러스였지. 오케이? 그래서 담배 모자익 RNA, 아데노는 DNA, 코로나 RNA, 박테리오파지는 DN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IV 넣어놨거든? 자, 그러면 HIV는 AIDS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AIDS의 원인. 자, 이 다음 HIV는 RNA 바이러스일 거고, 자, 이 다음 HIV 이게 나오면 보조 T, 림프구가 숙주야. 그치? 그래서 HIV는 보조 T를 숙주로 쓰는구나. 이거는 요번에 안 나오더라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요 개념은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이러면 이번에는 동물의 구성 단계로 가보자. 자, 이러면 동물의 구성 단계는 기관계가 있었잖아. 자,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이러면 동물의 구성 단계. 자, 다음 식물은요 이러면 세포, 조직, 식물은 조직계가 있었지.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러면은 예로도 문제를 많이 낼 건데 동물에서는 일단 조직에서 문제를 낸다면 결합조직으로 낼 수가 있어. 자, 이러면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피 아니면은 뭐 신경, 근육 조직 이런 건 뭔지 알고 있잖아. 자, 그럼 결합 조직이 나오면은 얼른 기억나는 건 뭐야? 혈액. 그다음 뼈.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지? 결합 조직은 혈액, 뼈는 알아야 된다. 자, 이러면 좀 더 얘기하면 혈액, 그다음에 림프액, 그다음 뼈, 연골, 힘줄, 인대, 이 다음 피하 지방 이런 것들 결합 조직으로 들어가. 이래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혈액이나 뼈나 뭐 이런 걸로 낼 거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일단 알고 있자.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러면은 문제로 제일 많이 내던 건 뭐냐면 기관이야. 자, 이러면 기관은 순환기관계, 여기 들어가는 심장 있었지. 야, 이거는 기관인지 너무 알잖아. 그럼 뭘 문제로 내겠어? 혈관. 혈관이 기관으로 들어가. 알겠지? 혈관, 동맥, 정맥 이런 건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러면은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인 거잖아요. 그럼 혈관 어때? 안쪽에 혈액이랑 만나는 쪽 상피, 바깥쪽도 상피 있겠지. 그 다음 얘도 수축, 이완 해야 되니까 혈관에도 근육 조직이 있겠지. 그 다음 수축, 이완할지 신호를 줄 거 아니야. 신경 조직이 있을 거거든. 이래서 아하, 혈관은 기관으로 들어가. 됐지? 문제 나온다면 이걸 제일 많이 냅니다. 자, 이 다음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됐죠? 자, 그러면 식물로 내려가면 세포, 조직, 조직계. 조직계에서는 관다발 조직계를 많이 내겠지. 자, 이러면 관다발 조직계에는 뭐가 있는데, 그러면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물관. 그 다음 내가 만들어낸 유기양분,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는 체관 있을 거고, 자, 이 다음 형성층 있겠지. 자, 그래서 형성층 얘네는 분열 조직이었고,
줄기가 굵게 자라게 해주는 거. 그래서 물관, 채관, 형성층. 자, 일반적으로는 물관이 안쪽에 있을 거고 채관은 바깥쪽에 위치할 거야. 이들의 위치를 볼 때는. 그치? 자, 이래서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기관에는 영양기관, 생식기관 있을 거고 얘네가 모여서 개체. 넘어가도 되지? 자, 이러면 이번에는 4번 구성 원소 넣어놨거든? 자, 이러면은 구성 원소로는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핵산, 그 다음 요소 이렇게 넣어놨거든? 자, 이러면 탄수화물 이게 나오면은 일단은 다당류, 다당류에는 녹말, 셀룰로스, 그 다음 글리코젠 이런 거 있었지. 그 다음 이당류로는 그러면 엿당, 설탕, 젖당 있었고 단당류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었어. 됐어? 자, 이러면은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과당은 이당류이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 과당은 단당이지. 그랬더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얘는 단당류인 거 알아야 될 거고. 자, 이 다음 나 지금 구성 원소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탄수화물 여기 들어가는 단당, 이당, 다당 모두 뭐로 돼 있어야 돼? CHO 이걸로 돼 있지. 자, 그러면 단백질이 나오면 얘네는 기본 단위 아미노산일 거고 단백질 나오면 CHON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자, 이 다음 핵산이라고 얘기하면 DNA, RNA, 그 다음 ATP까지. 오케이? DNA, RNA, ATP 요게 나오면은 떠오르는 거 누구? CHONP 이렇게 떠올라야지. 핵산 또는 ATP 이러면 CHONP 떠오르는 거. 자, 이 다음 마지막으로 요소 나왔어. 요소를 요즘 많이 해. 그럼 요소가 딱 나오자마자 머릿속에는 CHON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시험장 가서는 속도가 문제잖아. 나머지가 빨리 돼야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거거든? 이런데 저런 원소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CHON인지 CHONP인지 그 다음 요소 이런 것들은 팍팍 튀어나오게 이미 알아야 되는 거다. 자, 이러면은 이번에는 수용성 영양소에 이동 넣어놨어. 자, 이러면 수용성 영양소에는 일단 뭐가 있니부터 봐야 되잖아. 물에 녹는 것들은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 물, 무기염료, 그 다음 비타민, B, C 이런 거 있었지.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기염료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러면 수용성 양분들은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흉터의 모세혈관 지나서 자, 이 다음 간, 문맥 그래서 간가지 그 다음 간에서 하대정맥 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지. 됐죠? 자, 이러면 이번에는 지용성, 지방에 녹는 것들은요. 이러면 지방으로 갈 건데 어떤 교과서에는 지방으로 안 나오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르가, 암축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해줬는지로 볼 거야. 알겠지? 지방과 그 다음 지용성, 비타민, 누구? A, D, E, K 이런 거 있었지. 자, 이러면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얘네들은 흉털에 있는 암축관 먼저 들어올 거고 암축관, 그 다음 림프관, 그 다음 가슴 림프관. 그치? 자, 이 다음 다 썼어? 여기 지워도 되니? 괜찮아? 자, 이러면 암축관, 림프관, 가슴 림프관 이 다음은 빗장 및 정맥 빗장 및 정맥. 자, 이러니까 림프관이 혈관과 만났구나. 자, 이러면 빗장 및 정맥 다음은 상대정맥 이 다음 심장이었지. 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이러면은 이 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볼 건데, 그림 그리자. 자, 이러면 머리, 그 다음 폐, 심장, 간, 소장, 공파 이렇게 써줄게. 그치? 자, 이러면은 그래, 여기 심장 히 있어. 심장은 좌심방, 우심방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볼게. 자, 이러면 이제 동맥혈, 정맥혈 나눠볼 건데 내가 빨강으로 그리면 동맥혈이야. 자, 이러면 일단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올 거야. 자, 이러면 폐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는 폐, 정맥이었지. 자, 이 다음 뭐가 나오면 폐자가 나오면 뒤집어. 폐, 정맥에는 동맥혈이야. 내가 빨강으로 그렸으면 모두 동맥혈이야. 자, 이러면 폐정맥에서 좌심방, 좌심실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대동맥으로 나갈 건데 대동맥은 위쪽으로 갈 거니 몸의 아래쪽으로 갈 거니 이렇게 나누어지겠지.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올라간 애들은 상, 위쪽으로 가는 대동맥. 그 다음 다리 쪽으로 가는 애들은 하, 대동맥. 이렇게 올 거고 얘네 모두 동맥혈이 흘러. 자, 이러면은 그래, 하대동맥에서 간으로도 가고 소장으로도 갔지. 자, 이러면 이제 정맥혈로 바뀌어서 돌아 들어갈 거거든. 자, 이러면 돌아 들어갈 건데 어디? 콩팥에서 심장 쪽으로, 머리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자, 이러면은 머리에서 돌아 들어가는 거는 위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정맥. 자, 이 다음 콩팥, 그러니까 몸의 아래쪽에서 올라갈 때는 하대정맥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이 다음 소장에서는요, 소장에서는 정맥으로 연결이 안 되지. 소장에서는 간으로 올라가는 간 문맥이 있었어. 그러면 간에서, 소장에서 온 거랑 간으로 온 애들이랑 모두 합쳐져서 간정맥이 이렇게 가는 거지. 나 뭐 있는지 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러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이제 여기 우심방 들어왔으면 우심실에서 폐로 가야지. 여기는 폐자가 붙으면 뒤집으랬어. 폐, 동맥이지. 그러니까 폐동맥의 정맥혈. 여기까지 돼? 자, 이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자, 일단은 간문맥 얘가 나오면 얘는 혈당의 변화가 매우 크다. 혈당 변화가 매우 클 거야. 내가 밥 먹으면은 소화된 게 모두 간문맥으로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 간은 어때? 내가 밥 먹은 다음에는 글리코젠으로 저장할 거고 공복이면은 분해해서 내보낼 거고 이렇게 될 거지. 자, 이 다음 지금 간으로 들어가는 애를 간동맥이라고 불러. 그럼 간동맥에는 뭐가 많아? 암모니아가 많지. 암모늄 이온이 많고 간을 지나서 나오는 애를 간정맥이라고 얘기할 건데 간정맥에는 동맥보다 암모니아는 줄어드는데 요소가 늘어나겠지.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 거니까 암모니아로 들어가서 요소로 나가는 거야. 자, 이러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콩팥으로 들어와. 그럼 얘가 콩팥 동맥이거든? 자, 그러면 콩팥 동맥에는 물이 100, 그러니까 혈액에 물이 100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요소도 100개가 있다고 해볼게. 상대량으로. 알겠지? 자, 이러면은 오줌으로 버려질 때는 물이 1 버려져. 요소는 10개를 버릴 거야. 농도 비교할 수 있겠어? 100, 100이었는데 물 1, 요소 100, 요소 10개를 버린다고. 그러면 여기를 지나오면 어때? 콩팥 정맥이 되겠지. 콩팥 정맥에는 물이 얼마 남아? 99가 남지. 오줌으로 1만 나갔잖아. 자, 이 다음 요소는 90개가 남겠지. 10개 버렸으니까. 그래서 농도가 물 100의 요소 100. 오줌에는 물 1의 요소 10개.
그러고 나면 콩팥 정맥에는 물 99해, 요소 90. 그러니까 어때? 여기 동맥보다는 여기가 깨끗해졌지. 이렇게 노폐물을 모두 버렸다는 안 돼. 100개 중에 10%는 버렸다. 요 정도만 되는 거야. 됐어? 너무 졸려? 잠이 확 달아나게 해줄게. 해? 저는 이제 4월 30일로 은퇴합니다. 학원이 없어질 거야. 어제 계약서 썼어.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어제 오전까지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었거든? 계약이 안 됐으면 강제 송각행, 11월까지 송각을 해야 됐었어. 근데 어제 다행인 거 맞지? 계약이 됐어. 그래서 학원이 넘어갔습니다. 왜? 나 이제 은퇴야. 송각은 없어진다고. 안녕 얘들아. 잠 깨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반응이 미직지근할 거야? 자,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는 저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졸면 안 돼. 알겠지?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어줄래?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자, 물론 은퇴긴 하지만 제가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벽 보고 얘기할게. 자, 수업은 여기 인근에서 하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개인 수업이나 아니면 2명 팀 수업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둘둘이 짝지어서 올래? 수업 시간은 총 3시간이 될 거고 2시간은 메인 수업, 1시간은 테스트 할 건데 물론 내가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마지막 테스트도 사실은 오답이랑 같이 진행이 되기는 할 거야. 그래서 수업료는 2명이 50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됐지? 나는 이제 안내는 다 했어. 자세한 건 실장님께 문의하세요. 알겠지? 어쨌든 30일 날 없어져. 그렇지? 괜찮아. 그래도 학원 폰으로 질문하면 내가 다 이렇게 답해줄게. 알았지? 자, 이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까? 내가 오늘 진짜로 하려고 했던 건 이 다음 문제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녹말을 먹었어. 녹말을 먹어서 조직까지 가는 경로를 쓸 거야. 자, 이 다음 내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건 이 다음에 있는 거야. 단백질을 먹었어. 얘를 조직으로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써. 에너지원으로 쓰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지.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보내. 간에서 요소를 만들어. 요소를 만들어서 다시 콩팥으로 해서 몸 밖으로 버리는 경로를 쓸 거야. 됐지? 자, 이래서 요 2개를 쓰는 시간은 3분 줍니다. 우리 했었잖아. 일단 녹말을 먹었으면은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은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이 됐잖아. 그럼 융, 털, 모세혈관, 간, 문맥, 그럼 어때? 정맥, 심장, 폐, 심장, 대동맥, 조직 이렇게 가겠지. 나의 오늘의 의도는 뭐냐면 심장, 폐, 심장 이걸 연결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2개를 정리를 해보자. 나 지금 녹말 결론 불러줬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그래서 아마 그 설명을 하셨을 거야. 됐어? 써볼까? 녹말부터 해볼까? 자, 이러면 녹말은 간단했잖아. 물론 소와 효소까지 학교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자, 일단 녹말을 먹었어. 자, 이러면 녹말은 입이나 아니면 이자에서 나와서 소장에서 작용하는 아밀레이스가, 야, 내가 아밀레이스 나오면은 절대로 뭐가 언급되면 안 된다 그랬어. 아밀레이스가 나왔는데 포도당 언급되면 안 되는 거야. 아밀레이스 나오면은 누구까지밖에 안 돼? 엿당까지밖에 안 되지. 그럼 엿당은 이 다음 말테이스 얘가 분해하면 포도당을 만들어. 자, 이러면 이 포도당이 소장 융터를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 들어오면은 그럼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가겠어? 간으로 가겠지? 그럼 간, 문맥. 그래서 간으로 올라가. 그러면 지금 밥 먹은 거잖아. 녹말 먹었으니까
그럼 간에서 만약에 남는 포도당은 어때?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낼 거거든? 그럼 보낼 때는 이번에는 간정맥, 대정맥 이렇게 나올 건데, 간정맥, 대정맥 해서 심장으로 갈 거야. 근데 여기에서 놓칠까 봐. 그럼 심장 왔으니까 심장, 대동맥, 조직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일단 심장으로 온 모든 혈액들은 폐, 심장, 대동맥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심장으로 왔다면 이제 심장, 폐, 심장 거쳐서, 그치? 심장, 폐, 심장 거쳐서 이 다음 대동맥 해서 어때? 조직 세포로 넘어가겠지. 나 뭐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심장, 조직 이거 아니라고. 심장으로 왔으면 폐를 한번 돌고 가야 된다고. 내가 뭐 알려주고 싶은지 알겠지? 그치? 자, 이러면은 이번엔 단백질을 먹자. 나 이거 지워도 돼? 얘를 지우든지 쟤를 지우든지 둘 중 하나 지울 거거든? 이걸 지울게. 다 썼니? 썼어? 나 지운다. 자, 이러면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단백질을 먹을 거야. 자, 이러면 단백질을 먹자.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건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 이게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 얘네가 분해하면 아미노산 만들었어. 이 아미노산은 물에 녹는 애들이니까 어디로 가겠어?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 가겠지. 자, 이러면 이제 모세혈관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 간, 문맥. 그 다음 간으로 갔지. 자, 이 다음 어디로? 간정맥, 하대정맥, 간정맥, 그 다음 대정맥 해서 어디로 올라갔어? 심장으로 갔어. 자, 이러면 나는 이제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근육에다 줄 거거든. 조직에다 보낼 거야. 그런데 심장, 대동맥 이거 안 된다고. 일단 심장에 왔으면 폐, 심장, 대동맥이라고. 그래서 심장 왔으니까 심장, 폐, 심장 거쳐서 이 다음에 대동맥으로 조직세포. 내가 근육으로 보낸댔으면 근육으로 갔다고 하자고. 했지? 조직으로 보냈어. 자, 이랬더니 이 조직세포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아미노산을 쓴 거야. 아미노산을 어디에? 세포 호흡의 기질로 사용했어. 아미노산을 세포 호흡에서 재료로 썼다고. 그럼 얘는 CHON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노폐물로는 CO2, H2O, 암모늄 이온 이렇게 나왔겠지. 자, 이러면 이때 만들어진 암모늄이 이제 돌자고. 자, 이러면은 얘는 이제 정맥으로 해서 어디로 가? 심장으로 돌아왔지. 그치? 자, 이런데 심장에 왔으면 나는 이제 요소 만들려고 간으로 보내야 되거든? 근데 심장 투 간 이런 거 없다고. 심장에 왔다면 일단 폐를 돌고 그 다음 심장. 그럼 이걸 한번 돌고서 심장에서는 대동맥으로 대동맥, 간동맥 해서 간으로 보내자고. 그럼 이제 이 간에서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제 요소는 콩팥으로 버릴 건데 간에서 막바로 콩팥 이런 거 없잖아. 그럼 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간, 정맥, 대정맥 해서 다시 심장으로 갔겠지. 자, 이러면은 또 이제 어디로 와? 심장. 일단 심장 오면 그 다음 폐,
심장 돌아야지. 자, 그러면 심장, 폐, 심장 갔다가 자, 이 다음 대동맥, 그 다음 콩팥 동맥. 야, 콩팥 동맥이랑 콩팥 정맥이랑 누가 더 깨끗해? 콩팥 정맥이 깨끗하다. 알겠지? 왠지 우리는 동맥 이런 긍정적이야. 아니야. 여기는 오줌으로 버린 이후가 깨끗한 거야. 자, 어쨌든 콩팥 동맥 왔어. 그 다음 어디로? 콩팥 와서 오줌 만들겠지. 방광해서 버려지겠지. 몸박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나 뭐 있는지 알겠어? 이러니까 아하, 내가 단백질을 먹었어. 그래서 이 먹은 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암모니아가 요소되고 요소가 버려지려면 심장을 6번 지나야 돼. 그치? 심장, 폐, 심장, 심장, 폐, 심장, 심장, 폐, 심장. 오케이? 그래서 뭘 알라고? 심장, 폐, 심장 머릿속에 박아놓으라고. 됐어? 뭘 요구하는지 알겠지? 나는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번에는 질소 노폐물 넣어놨거든? 자, 이러면은 질소 노폐물은 총 3가지를 배웠어. 자, 이러면 질소 노폐물로는요, 암모니아 있을 거고, 요소 있을 거고, 요산 있을 거거든? 자, 이러면은 요소, 그럼 뭐 기억나라 그랬어? CHON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러면은 암모니아 쪽으로 갈수록 독성이 크지. 그 다음 요산 쪽으로 올수록 분자량이 크지. 그러니까 요산을 만드는 거는 분자량이 크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독성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지.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의 합성이야. 자, 그러면 요소의 합성은 간에서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동화작용이었지. ATP를 소모할 거다. 자, 그러면 간에서 요소를 만들 때는 뭐 기억나라 그랬어? CO2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두 분자의 암모니아에 CO2 들어가면, 자, 이거는 동화작용이니까 당연히 효소가 할 거고 에너지 있어야 돼. 두 개의 ATP가 에너지를 주고 ATP로 분해될 거고, 자, 이러면은 뭐는 이제 요소 만들어야 되거든. 요소는 NH2 두 개가 CO 더하기 H2 그랬었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아하, 요소는 CHON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요소는 CHON이 그냥 떠오르는 거야, 무조건. 됐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된다. 너무 기본 내용이거든.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번에는 요소의 분해하는 유레이스 넣어놨거든? 자, 이럼 여기 준다. 자, 이런 유레이스가 나올 때는 생콩즙이 나올 거야. 자, 이런데 이 콩즙은 있잖아. 얘는 산성이라서, 자, 뭐는 BTB가 나온다면 노란으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할 때 콩즙을 산성으로 보는 문제가 있고 그냥 연두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거든. 이래서 문제마다 우리 학교에서 콩즙의 산성을 고려하고 내는지 안 고려하고 내는지도 한번 보자고. 자, 이러면 여기에 유레이스가 있을 거야. 자, 유레이스는 효소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끓이면 망가진다. 얘는 열에 의해서 변성. 그러니까 끓인 콩즙은 일을 안 할 건데, 자, 그러면 유레이스는요, 요소를 NH2 두 개의 CO 요소를 분해하겠지. 더하기 물 들어가야 돼. 자, 이러고 나면 두 개의 암모니아와 CO2로 나눠지겠지. 이때 작용하는 게 유레이스. 요소였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할 때는 요소 분해할 때 CO2 발생하는 거 알아야 된다.
됐지? 일식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 됐죠? 나 넘어갑니다. 자, 물론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는 청색, 그러니까 파랑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이러면 이번에는 단백질에 검출 넣어놨거든? 야, 이거는 없는 교과서가 없어. 그럼 단백질 검출은 뷰렛 반응이었잖아. 뷰렛 반응 누구랑 누구랑 섞는 거야? 대답하라. 암기하긴 했잖아. 그게 몇 프로야? 항상 우리가 1%, 그치? 5%의 수산화나트륨. 오케이? 자, 그래서 뷰렛 반응은 5%의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 1%의 황산구리. 지금 쓰면서 외우자. 됐지? 자, 그래서 5%의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 1%의 황산구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죠? 나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이번에는 1형 당뇨랑 2형 당뇨 넣어놨거든? 자, 이럼 1형 당뇨, 2형 당뇨는 자, 물론 1형 당뇨는 선천적,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었지. 얘는 이자의 베타세포, 이게 망가져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애였어. 자, 이런데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는 뭘 볼 거냐면, 자, 그래, 1형 당뇨는 인슐린 농도가 매우 낮지. 못 만드는 애니까. 자,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 농도가 낮다. 근데 2형 당뇨는 어때? 인슐린 농도가 높아.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이 되게 많은데 혈당이 못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러면은 뭐는 1형 당뇨, 2형 당뇨에다가 인슐린을 주사로 투여해 줄 거야. 외부에서 넣어줄 거야. 그럼 어때? 1형 당뇨는 바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주사를 넣자마자 막바로 혈당이 낮아질 거야. 자, 이런데 2형 당뇨는 이미 인슐린이 있어. 외부에서 주사로 넣어줘도 변화가 없다.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 오케이? 이래서 이거 문제 볼 때는 인슐린을 넣었어. 그래프가 뚝 떨어지거나 쭉 올라가던가 뭔가 변화가 있어. 1형 당뇨야. 인슐린을 넣는데 그래프가 그대로 가. 그럼 2형 당뇨야. 그거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주사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얘는 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넣어놨거든? 자, 이러면 생산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독립영양생물 들어가야 되겠지? 광합성을 한다고. 자, 이러면은 생산자에는 식물, 조류,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었어? 남세균 있었지? 식물, 조류, 남세균. 자, 이러면은 우리는, 자, 조류는 핵막이 있어, 없어? 조류에는 핵막이 있어야지. 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 있잖아. 조류는, 그래서 조류는 얘는 진핵세포지. 여기 누구 들어가? 해조류. 미역, 다시마 또는 우리가 돌말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게 조류야. 오케이? 그래서 핵막은 존재합니다. 됐지? 세균 아니야. 누구는? 남세균. 얘는 핵막이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번엔 소비자. 소비자는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분해자는요. 자, 분해자 이러면 뭐 기억나라 그랬어? 세균, 곰팡이, 버섯, 그 다음 암모늄도 떠오르라고 했었지. 세균, 곰팡이, 버섯, 암모늄 이게 세트라고 했었어. 자, 이러면은 뭐는 분해자에서 세균은 물론 누구 빼고? 남세균 빼고 나머지. 그럼 얘네는 핵막이 없지. 세균은 핵막 없지. 얘네 누구야? 모두 단세포지. 자, 그러니까 단세포는 발생, 성장 얘기하면 안 됐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곰팡이. 얘네는 핵막이 있어 없어? 핵막이, 곰팡이. 이거 많이 물어본다. 핵막이 있지. 진핵세포지. 자, 이 다음 곰팡이는 다세포야, 단세포야?
곰팡이 다세포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때? 곰팡이 실모양 내 눈에 보이잖아. 이러니까 다세포야. 그럼 얘는 곰팡이는 발생과 성장을 한다. 어때? 하겠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세포라는 얘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발생, 성장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네는 체세포 분열로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 많이 물어봐. 균사, 다세포, 핵막 있는지 물어봅니다. 알겠지? 핵막 있는지는 수능에서도 아직도 물어봐. 자, 이 다음 버섯. 야, 버섯은 광합성 안 한다. 하? 알겠지? 곰팡이, 버섯 얘네 모두 모여서 균계 일로 들어가는 애들이었잖아. 자, 이러면은 얘네가 모두 뭐 할 거야? 유기물을 분해하면, 그러니까 핵산, 단백질 이런 거 분해하면 암모니아만 만들 수 있지. 질산이온은 못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암모늄까지 묶어놔야 돼. 그래야 보일 때 빨리 보일 수 있어. 자, 이러면 이번에는 개체군 넣어놨거든? 자, 이러면 개체군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는 아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일정한 지역에 이걸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체군에다가는 자, 일단 동그라미 치고 일정한 지역에 있는 동일한 종의 무리가 될 거거든. 일정 지역에 있는 동일 종의 무리. 자, 이러면 나는 뭐 얘기하려고 한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동일한 개체군 아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자, 이러면 서울에 있는 G, 그 다음 제주도에 있는 G, 종이 동일해도 동일한 개체군은 아니라고. 못 만나잖아. 즉, 그래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개체군이 겹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 아, 야, 아까 뷰렛 반응 있는데 잠깐 돌아와봐. 뷰렛 반응 돌아와 볼게. 이거 쓰고 가야 돼. 뷰렛 반응 있는 데다가 뭐도 쓰고 갈 거냐면 베네딕트 반응 있었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베네딕트 이러면은 초등학교 때 뭐로 배웠어? 베네딕트, 포도당, 그러면은 청색에서 황록색 이렇게 외웠잖아. 베네딕트 포도당으로 외웠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로 바꿀 거야? 베네딕트 엿당으로 바꿀 거야. 됐지? 베네딕트 엿당입니다. 왜? 보통 이 실험이 나올 때는 녹말 놓고 그 다음 침을 넣어. 그럼 침에는 누가 들어있을 거냐면 아밀레이스가 있을 거거든? 그럼 아밀레이스가 나오면은 절대로 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포도당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아밀레이스가 만드는 건 엿당까지야. 그러니까 베네딕트 나오면은 왠지 반가워서 포도당 여기다 찍거든? 안 돼. 알겠지? 아밀레이스 나올 때는 누구만? 아밀레이스는 무조건 엿당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이것 때문에 오답 나와서 등급 떨어지면 되게 짜증날 거야. 되었지? 색깔 변화까지 얘기 안 해도 되지? 자,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 얘는 녹말이랑 만나면 청량색이었던 거고. 됐어? 자, 이래서 아밀라이스 나올 때는 뭐 안 나오는 거, 포도당 안 나오는 건 머릿속에 파가 나야 돼. 자, 이러면 이제 진짜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질소 순환 넣어놨거든? 요거 2분 줄게. 정리해봐. 질소 순환 2분 줍니다. 자, 이러면 같이 써보자. 자, 이러면 먼저 대기 중에 있는 N2, 얘네는 삼중결합으로 매우 안정한 기체라서 생물이 직접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얘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이 과정 질소 고정. 자, 이러면 질소 고정 세균은 뿌리옥박테리아와 아조토박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만 있다. OX. 아니지, 그치? 질소 고정 세균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2개를 배운 거야. 오케이? 자, 이래서 질소 고정은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 할 건데
그 중에 뿌리옥세균과 그 다음 아조토박터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 있어요 라는 거지. 자, 이 다음 질소 고정은 하나가 더 있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질소 고정은 공중방전 있었지. 자, 이래서 공중방전은 내가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했다. 이거는 번개가 빵 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관여하지 않아. 오직 이 과정에서 얘만 공중방전만 세균이 관여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모두 세균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얘는 효소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물질 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지. 자, 이러면은 이제 암모늄 이온으로 쓰자.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NO2의 1 NO3 여기는 질산화 작용, 질산화 세균이 할 거였고. 자, 이 다음 대기중으로 내보내는 거는 오직 어때? 암모늄에서 나가면 안 됐었지? NO3에서만 탈질산화 세균이 할 거였어. 여기도 세균이지, 그치? 자, 이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할 건데 용어로는 여기를 제일 많이 놓쳐. 자, 그러니까 생산자는 오직 얘만 암모늄 이온과 NO3를 모두 이용할 건데 이걸 이용해서 유기물 만드는 거 뭐라 그랬어? 질소동화라고 얘기했지. 여기는 질소동화라고 했어. 질소동화를 제일 용어 많이 까먹거든? 자, 그러면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가면 이제 분해자에서는 암모늄 쪽으로만 연결돼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연결될 때 NO3로 가야 되는지 암모늄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지 말고 특히 대기중으로 나갈 때는 NO3에서만 나갈 수 있다 체크할 것. 자, 이러면 이번에는 개체군의 성장곡선이야. 얘들아, 성장곡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래 생존곡선 동그라미 할게. 자, 성장곡선 동그라미 생존곡선 동그라미. 자, 이러면은 성장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성장곡선은 J자형, S자형 이게 성장곡선이지, 그치? 자, 그래서 J자형 성장곡선은 이론적이었고 환경저항 없었고 그 다음 S자형으로는 여기까지 이거 뭐였어? 환경, 수용력 있었고 자, 이 다음 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어때? 요렇게 그리면 이게 증가율 그래프였지. 그래서 증가율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알아야 됐었어. 자, 이번에는 그럼 생존곡선은요. 자, 생존곡선은 얘는 그거잖아. 0, 10, 10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지. 그래서 1형, 2형, 3형 나오는 거였어. 자, 이러면은 1형 곡선, 2형 곡선, 3형 곡선 나왔을 때 됐어? 자, 그러면 1형 곡선은 예를 들어 사람 있었지. 사람, 대형 포유류 그러니까 코끼리 뭐 요런 애들이 1형 곡선이었어. 그럼 2형 곡선은요. 다람쥐, 기러기, 히드라 이런 거 나왔었지. 그치? 다람쥐, 기러기, 히드라 이런 게 나왔었고 3형으로는 어류, 굴 또는 해양 무척추 동물 이런 거 있었지. 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뭐 얘기했어? 1000마리가 있어. 근데 매년 200마리씩 죽어요. 그럼 얘는 무슨 형이었어? 1형 곡선이었지.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였고 1000마리가 있어. 그런데 200 죽고 160 죽고 128 그러니까 뭘 보라 그랬어? 비율을 꼭 계산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비율 계산해서 일정하게 20%씩 죽는 애가 2형 곡선이었어. 우리 문제 많이 해봤잖아.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죽는 숫자가 똑같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여기는 200마리 죽을 때고 여기는 128 죽을 때고 이럴 때겠지. 그래서 그거 체크하라고 숫자를 외우게 했던 거야. 경우의 수 알아야 됩니다. 그치? 나 넘어가. 자, 이러면 이번에는 돌말의 주기적 변동 넣어놨거든?
내가 얘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찌집하고 그런데 내신 문제는 또 꽤 많이 나오는 그래프라서 자 이러면 돌말은 계절에 따른 변동이었는데 자 오른쪽으로 계절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나올 거고 자 위에는 상대값 나온다면 영양염류가 뚝 떨어져. 그럼 돌말이 갈 건데 해? 자 여기에 돌말이 있어. 그럼 얘들아 돌말은 광합성을 하지. 자 이러면 돌말은 광합성을 해요. 그럼 돌말은 핵막이 있어 없어? 돌말은 핵막이 있겠지. 돌말은 조류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돌말은 핵막이 존재한다. 이렇게 갈 거야. 광합성 합니다. 자 그러면 봄이 돼서 돌말 개체가 올라가고 영양염류가 떨어지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영양염류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비생물적이었지. 생물적 요인 아니었고 그래서 질소, 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영양염류였는데 자 그러면 영양염류 떨어지고 돌말 올라갔다가 돌말 떨어지지. 왜? 영양염류가 모자랐거든. 자 그래서 영양염류 있는 만큼 돌말이 유지되다가 가을이 되면 늦가을이 되면 다시 온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였어. 자 그래서 겨울에는 이때 돌말이 늘지 못하는 건 온도 때문에 여기도 온도 때문에 늘지 못한 거고 그 다음 여름인데 돌말 개체가 딱 떨어지는 건 어때? 영양염류가 부족해서였지. 그래서 영양염류의 부족 이렇게 들어갔었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피크점을 볼 때 먼저 피크점을 찍으면 빛의 세기 그 다음 나중에 피크점을 찍은 게 수온이지. 됐지? 자 이러면 이제 1차 천이 2차 천이 나왔거든? 자 요거 1, 2차 천이 써볼 시간 1분 줄게. 연우야 나가서 조교랑 암기해 그냥. 응. 팀장님 조교 있죠? 네. 연우 조교랑 그냥 암기 시킬게요. 앞에 아예 전체 다 네. 네. 수업 안 들어요. 수업 안 듣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남은 거 다 환불하면 될 거야. 너는 직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그치? 자 이러면은 먼저 1차 천이 자 얘는 1차는 됐어? 다 썼어? 여기는 화산을 먼저 쓸게. 그치? 그럼 화산 쓰고 이 다음에 용암대지. 그치? 자 그래서 화산이 나오면은 이거는 산불 아니라고. 그치? 자 그러면 용암대지 나왔으면은 개척자로 지류가 들어왔잖아. 지류 그 다음에 초본,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이렇게 오는 거였지. 그치? 자 이러면은 여기에서는 지류가 나오면 일단은 개척자 생각나야 돼. 자 이 다음 지류는 조류와 균류의 상리공생 들어가야지. 자 이러면은 얘네는 지류 나올 때는 개체군 쓰면 안 된댔지. 조류도 여러 종, 균류도 여러 종. 그래서 군집으로 여러 종이 모여있다고 봐야 되는 게 지류였어. 하나 더. 얘는 모두 기억이 나야 돼. 지표종 이것도 기억이 나야 되지. 그치? 자 이러면은 그 다음 초본,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자 양수 이러면 대표적으로 침엽수, 소나무 생각나요? 자 이 다음 음수 이러면 얘는 화렵수. 대표적으로 참나무가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참나무는 대부분 온대지방에서 극상, 안정적인 상태까지 왔다면 참나무야. 알겠지? 온대지방에서는 극상으로 왔다면 참나무가 나와야 된다. 자, 이 다음 물로 오른쪽으로 올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향의 감소 이런 거 얘기했었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생장량은 0이 되는 것도 얘기했었지. 자, 이러면은 1차 천위에서 이번에는 습성 천위로 가면은 빈 영양호, 그 다음 부영양호, 퇴적물이 좀 있는 거, 그 다음 습지. 자, 이러면은 습지에는 습생식물이 이게 개척자로 왔어. 습지에는 습생식물, 이게 개척자. 자, 이러면은 습지의 습생식물, 이거 보통 갈대, 부들 이런 걸로 많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뭘로 알려줄진 모르겠다. 자, 이 다음에 초본. 그런데 교과서에는 습지에 초본이 먼저 개척자로 들어온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 알겠지? 왜냐면 여기에 습생식물도 초본이거든. 그래서 뭘로 나오는지는 보고 갈 것.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그럼 초본, 관모, 양수나 음수는 동일하게 진행되겠지. 했어? 자, 그래서 개척자 체크할 것. 자, 그러면은 2차 천위로는 여기는 산불, 산사태 이런 거 나올 거고, 자, 이 다음 개척자로는 초본이 나오겠지. 그래서 2차 천위 때는 개척자가 초본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류, 습생 또는 초본. 여기는 초본. 개척자 세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그치? 자, 이러면은 이번엔 이거 그림 넣어놨거든? 그래프 봐봐. 저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야. 물론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고 그 다음 각 학교의 내신 문제들마다 많이 뜨는 그래프거든? 자, 이러면은 얘는 오른쪽으로가 크기라고 얘기했고 위로 올라가면 개체수거든? 됐어? 자, 이러면은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뭘 보라는 거야? X축과 Y축은 무조건 보고 가라고. 됐지? 자, 이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자, 이 다음 이쪽은 얘가 화력수 나올 거고 여기가 침엽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뭘 정리해 줬었냐면 화력수는 얘는 음수였고 대표적으로는 참나무가 있다고 했어. 그 다음 침엽수는 얘는 양수였고 대표적으로는 소나무가 있다고 했어. 만약에 그림 자료로 나온다면 침엽수는 이렇게 빼쭉빼쭉 나무로 나올 거고 화렵수는 동글동글한 나무 그림으로 나올 거야. 됐지? 자, 이러면은 뭐는 그래프 읽으면 침엽수는 사이즈가 큰 나무가 많아요란 뜻이지. 그래서 침엽수는 현재 크다야. 그러면 화렵수는요, 얘네는 사이즈가 요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어때? 작은 나무가 많은 거야. 화렵수는 작은, 그러니까 누가? 묘목이 많아요 라는 거지. 그럼 현재 양수는 크고 음수가 조그맣지. 그럼 여기는 어디란 얘기야? 현재 양수림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양수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빨라. 물론 못 보던 게 나오다면은 뭐 보라 그랬어?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습관적으로 봐야 돼. 단위, 눈금 확인해야 돼. 알겠지? 자, 이러면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서 개체군 대 상호작용 먼저 봅시다. 개체군 대 상호작용. 자, 이제 나는 부를게. 난 부를 테니까 니들은 써. 됐지? 자, 이러면 일단은 개체군 동그라미하고 같은 종 쓰면 되겠지? 개체군 같은 종. 자, 이러면 여기에 개체군 내에서도 뭐는 있어야 돼? 종 내 경쟁이 존재. 종 내 경쟁 존재한다. 여기서 경쟁 많이 빼먹거든? 왜냐면 경쟁은 나중에 우리 군집 내에서 나오잖아. 근데 종 내에서도 경쟁이 무조건 있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있는 거야?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거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텃세 하면 은어, 얼룩말, 물개, 까치, 하마 다 출제된 적이 있는 동물들이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까치 본 적 있어. 자, 은어, 얼룩말 원래 많이 나와. 은어, 얼룩말, 물개, 까치, 하마. 됐지? 자, 이러면 이번에는 순위제야. 순위제는 닭. 그 다음에 큰 뿔양. 그 다음 일본 원숭이 나오더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이제 그래서 닭, 큰 뿔양, 그 다음에 일본 원숭이도 있었는데 자기 교과서 따라서 볼 것. 자, 이번에는 리더제야. 리더제는 늑대, 기러기, 아프리카, 코끼리. 자, 이러면 뭐가 기억나냐면 아니 코끼리는 가족생활이야. 그러니까 가족생활도 하고 그리고 리더제도 있어. 코끼리는. 됐지? 이 얘기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자, 이러면은 이번에 리더제 방금 늑대, 기러기, 아프리카, 코끼리 했었고 가족생활. 가족은 사자, 코끼리, 침팬지. 사자, 코끼리, 침팬지 요런 애들이 가족생활. 물론 마지막 사회생활로는 꿀, 벌, 개미 이런 거 있었지. 개미, 꿀, 벌, 사회생활. 자, 이러면 이번에는 25번 군집 내 상호작용. 자, 이러면 군집 내는 자, 얘는 여러 종이었지. 그래서 여기는 둘로 나눠서 먼저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 때 먼저 갑시다.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 때. 자, 이러면은 여기에 생태적 지위의 밑줄. 그러면 먹이 지위랑 공간 지위가 나올 거거든. 자, 근데 먹이 지위는 1차 소비자 풀 먹어요. 이게 겹치는 게 아니라 풀 중에서 얘가 어떤 종류를 먹는지까지 겹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차 소비자야. 곤충을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먹는 게 메뚜기인지 아니면은 야 메뚜기 말고 곤충 뭐하냐? 파리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겹쳐야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거야. 자, 그래서 먹이 지위, 공간 지위가 모두 중복된다면 그럼 뭐 있었어? 경쟁. 한 종이 없어지면 경쟁 베타 또는 분서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경쟁에는 집신벌레랑 애기 집신벌레 있었어.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자, 이 다음 분서. 분서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5종의 솔새라고 했어. 그럼 어때? 솔새라고 부르는 애가 서로 다른 종으로 5종이 있다는 얘기지. 나 뭔 얘기인지 돼? 그럼 이거는 5종의 이랬으니까 종간 경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분서로 들어가야 돼. 자, 이러면은 모두 다음 여러 종의 핀치새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때? 핀치새라는 뭐에서 그러니까 종보다 큰 종, 속, 과, 목 이런 거에서 종보다 큰 범주가 핀치새라는 얘기지. 여기는 여러 종이니까 얘네도 경쟁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 자, 이 다음 분서에는 피라미와 은어 이것도 예시로 많이 나오지. 얘네가 공간을 나누던지 먹이를 나누던지 이런 걸로 나올 거야. 자, 이 다음 요번에는 중복되지 않을 때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나올 거고 포식, 피식 나오겠지. 자, 그러면 상리공생으로는 얘는 흰동갈이랑 말미잘, 지의류 이런 거 나오면 되잖아. 자, 이 다음 편리. 여기에는 빨판상어랑 거북이.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봐. 자, 이 다음 기생. 그럼 기생충화. 그 다음에 숙주 나올 거고 포식, 피식에서는 얘네는 그래프 기억나야 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그럼 먼저 피크점을 찍는 애가 피식, 나중에 찍는 애가 포식. 자, 이 다음에는 1, 4분면 그리고 반시계로 돌면 X가 피식, Y가 포식이었고 1, 4분면에서 시계로 돌면 X가 포식, Y가 피식이었지. 됐어?
자, 이러면 이제 수업 자료에 뒤쪽으로 좀 가볼래? 수업 문제 자료 보면 뉴런 뒷부분에 생태계 문제가 있을 거야. 보자. 자, 이러니까 내가 시간 제한을 딱 줬잖아. 그럼 문제를 빠르게 쭉 해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를 쫙 맞췄어야 돼. 그리고 한번 돌아와야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밀도 빈도나 어떤 문제에서 딱 막히면 그걸 붙들고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점검이잖아. 마지막 점검은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간배분을 좀 했어야 돼. 이러니까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일단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춰놓고 나머지 문제로 돌아온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한번 읽었잖아. 읽기는. 그럼 그걸 읽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뒤에 풀면서 자꾸 여기서 생각이 나긴 하거든. 돌아왔을 땐 다르게 읽힐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돌아오는 걸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간 조절이 안 될 거야. 시험 보는 연습해야 돼.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그치? 공부하는 요령이 많이 떨어진 세대가 너네거든? 그래서 니들 세대 때는 니들 세대를 싸다봐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다들 너무 여유 있어. 그래서 내가 3분 주고 얘들아 6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1번 붙들고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어. 나는 6문제를 풀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에 대한 강박을 안 받아. 근데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너무 불리해. 그 다음 공부할 때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은퇴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타이머 넣고 웬만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다른 애들하고 차별점이 좀 생길 거야. 알겠지? 애들이 그게 너무 약해졌어. 몇 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 시간 재고 푸는 게. 자, 이러면은 일단 1번부터 정답 부릅니다. 자, 1번에 1, 4, 2, 3. 1, 4, 2, 3. 자, 이 다음 5번에는 5, 4, 3, 1. 5, 4, 3, 1. 자, 이 다음 9번에 4, 2, 3, 2. 4, 2, 3, 2. 자, 이 다음 13번에 4, 5, 1, 5. 4, 5, 1, 5. 자, 마지막은 3, 2. 마지막 3, 2. 되었니? 자, 이러면 먼저 1번에서 8번까지 중에 체크할 건 1번에서 8번. 1번에 해, 니은 문제 보자. 자, 이러면은 지금 1차, 2차. 자, 이 다음 그러면 지금 요게 제일 많은 게 생산자 나올 거고 자, 이 다음 3차는 20%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2차일 거 아니야. 2차분의 3차가 5분의 1 나와야 되니 얘가 15 나오는 거였거든? 자, 이러면은 1은 생산자 맞고 그 다음 2,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그랬는데 내가 동물의 뭐뭐뭐 동물의 땡땡땡 그러니까 얘가 1차 소비자던 2차 소비자던 식물의 피식은 어디로 들어가? 순 생산량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순 이 중에서 피식, 고사, 낙엽, 성장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동물과 관련된 건 무조건 순 중에서 피식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동물의 땡땡땡은 무조건 식물의 순 또는 식물의 피식 일로 들어가야 맞는다. 오케이? 그래서 A가 아니라 그 옆쪽에 포함돼야 맞는 거야. 됐어? 자, 이 다음 2번 문제 볼까? 자, 2번 문제는 다들 잘 했겠지만 자, 여기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상대 밀도가 W만 나오고 30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얘 빼고 나머지 W 뺀 나머지 32, 8, 16 그러면 이게 40이니까 56이지. 56이 70%란 얘기지. 나 뭐 하는지 돼? 오케이? 자, 이러면은 56이 70%면 그럼 8대 10 그러니까 4대 5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4대 5, 20 4대 5, 40 4대 5,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느낌값 나오니까 나머지 할 수 있잖아. 남은 얘기하는지 됐지? 그래서 여집합으로 따로도 볼 수 있어야지.
됐지? 나는 요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요번에 8번까지 중에 또 체크할 건 8번까지 체크할 건, 딴 건 괜찮아. 자, 괜찮으면 9번에서 12번까지 9번에서 12번 문제 보자. 자, 9번의 기억. 자, 9번 문제는 여긴 일단 자,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1과 2는 화렵수. 화렵수는 음수지. 화렵수. 그 다음 3랑 4는 침엽수. 양수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다음 2의 상대 피도값은 4의 상대 빈도와 같다. 이랬거든. 자, 이러면은 일단 여기 지금 2의 상대 피도 그럼 지금 4의 상대 빈도를 한번 볼게 해. 이거 모두 더하면 그럼 2.0 나오거든. 자, 이러니까 얘 상대 빈도는 35. 2.0이니까 이거 100으로 바꾸면은 이게 1대 5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35, 15, 30, 20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러면 맞지? 자, 이러면은 2의 상대 피도는 4의 상대 빈도 이게 2가 상대로는 20이었던 거야. 10배잖아. 자, 이러면은 얘는 4 나올 거고 얘는 16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총 40이니까 얘는 60 나와야 되니 A 값이 0.6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이러면은 기억은 지금 여기에 피도 얘 중요도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개체수 3가 제일 높고 그 다음 피도 3가 제일 높아. 그 다음 빈도도 어때? 1이 0.1밖에 그러니까 상대값으로는 5밖에 안 높거든? 그러니까 3가 우점종이 될 거야. 그러면 양수가 메인이란 얘기잖아. 자, 그래서 얘네는 침엽수림 일로 들어가는 거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요 지역은 즉 표는 양수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니까 화렵수림은 아닐 거고. 자, 이 다음 A는 0.6 맞는 말이지.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수직 분포. 고도는 기온만 차이잖아. 그 다음 수평, 위도가 기온이랑 강수량 이렇게 나오는 문제고 나는 넘어갑니다. 자, 이 다음 밀도 빈도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이러면 밀도 빈도 문제는 지금 AAA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B의 중요도는 같대. 그러면 위아래로 B 빼고 A와 C의 중요도의 합도 같겠지? 나 뭔 얘기인데? B가 동일하면은 B 뺀 나머지도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A랑 C를 더하자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더해봐. 그럼 얼마 나오냐면 3A 더하기 요거 2개 더하면은 60 나오지. 100 나와.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제 아래쪽도 AC를 더해볼게. 그러면 어머 C는요 20 더하기 A 더하기 요 네모가 100 나와야 되거든? 그럼 C는 어떻게 써? 80 빼기 A겠지. 오케이? 모두 더해서 100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A랑 46이고 여기는 어떠니? 지금 100에서 23 빼면 77 빼기 A겠지. 그래서 여기 노란 박스 AC 요걸 더하면 자, 이러면은 AA 날라가고 마이너스 A 요거 A 날라가면 여기가 223 나올 거야. 더하면. 그러면 100 날리면 3A는 123 나와. 그래서 A가 41이 나올 거야. 뭐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딱 봤을 때 안 보이면 얘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돼. 그럼 나머지가 빠르게 풀려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약간 어때? 눈으로 보면서 오답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지는 게 돼야 돼. 이게지? 그래야 속도가 늘고 나머지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 나 뭐 했는지 돼? 그러니까 내용을 안다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내용을 아는데 문제를 읽을 때 속도까지 나올 때 시험 보러 가는 거지. 내용 아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문제 애들 틀리는 거 다 같이 다 틀리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그럼 뒤쪽은 안 해줘도 되겠지? 나머지는 해봐봐. 그네들은. 자, 이 다음 13에서 18까지 중에 질문할 것. 13에서 18.
자, 일단 18번을 좀 보고 갈게. 자, 여기는 내가 아까 계속 비율을 보라 그랬거든? 그럼 기억은 487, 470, 440, 그러다 갑자기 뚝뚝 떨어지지? 얘는 이런 곡선이야. 근데 옆쪽에는 니은을 봐봐. 512에서 128, 4분의 1이지. 128에서 30이야. 4분의 1이지. 그 다음도 어때? 8이야. 4분의 1로 나오지. 그러니까 25%의 생존율, 75%가 죽고 있는 거지. 쭉. 그럼 얘는 뭐야? 이형곡선이겠지. 됐어? 비율을 보랬던 게 이런 거야. 됐지요? 자, 이러면 그느드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나는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거 말고 또 체크할 것. 질문하고 있니? 얘네가 여기 모아놓은 문제가 작년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야. 제일 최근 문제라고 이게 해.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무조건 다 봐줄 수 있어야 돼. 그치? 오늘 문제 중요했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뉴런으로 넘어갈게 해. 수업 자료 앞쪽으로 보면 뉴런 문제 먼저 1번, 2번 요 두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자, 이러면 1번, 2번 시간은 일단 4분 줍니다. 민수는 방어 문제 준비해놨어. 너네 방어는 낫겠지? 1번에 1번, 2번에 2번. 됐어? 1번은 다들 잘해서 2번 문제만 보고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다 읽었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있잖아. 자극을 엿다 줬지. 그 다음 D1과 D2 A, B인데 얘네가 이 두 개 있지? 그럼 우리는 뭘 알아?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운 애가 마이너스 80, 멀리 있는 애가 플러스 30이야. 자, 이러면 자극을 D3에 줬으니까 D2가 마이너스 80, D1이 플러스 30이란 뜻이야. 자, 이러고 나면은 그럼 B가 마이너스 80, A가 플러스 30, 그럼 D5도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러면 구간 봐야지. A에서는 D2 찍고 D1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30 여기 넘어가는데 1초 걸렸다는 뜻이야. 근데 A 속도가 뭐랬어? 2라 그랬지. 속도 2짜리가 1초 만에 넘어가니까 기억이 2cm야. 니은은 1cm야. 그럼 니은 1cm인데 0이랑 플러스 30이거든? 얘도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갈 거니까 가까운 데서 먼 데로 넘어간 게 플러스 30이래. 그럼 얘보다 가까운 애는 어떻겠어? 내려가는 0점이었겠지? 그럼 내려가는 0점과 30은 0.5초 떨어져 있어. 0.5초 동안 1cm 이동했으니까 B의 속도도 2cm/ms야. 자, 이러면은 그네들 보면 기억은 2였지? B 속도 2치? 그 다음 T1일 때 D4에서는 D4 내려가고 있잖아. 제분극이어야지. 그치? 이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됐지요? 자, 이러면 뒤로 넘겨서 이번엔 3번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의 시간은 4분 줄게. 갔다. 3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0 나오는 문제는 있잖아. 올라가는 0, 내려가는 0, 이거는 좀 신경을 써봐야 돼. 알겠지? 정답은 1번이야. 정답 1번. 됐어?
자, 이 문제가 아마 오늘 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 오늘 문제 다 어려워. 작년에 모의고사 뉴런 다 어려웠었거든. 자, 이러면 그래서 내신에 이 정도로 안 나오길 바라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나와서 여러 번 풀고 간 문제라서 풀 수 있거나 이러길 바랄 뿐이야. 만약에 이 난이도로 나온다면. 자, 이러면 나는 아까 이거 문제 시작할 때 뭐 얘기했냐면 00으로 푸는 문제 되게 많다 얘기했었어. 00으로 보는 문제. 그래서 0이 하나가 나오면은 올라가는 0과 내려가는 0이 1초 차이 나거든. 이걸로 푸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건데, 자, 얘는 지금 자 A와 B의 자극은 D2거나 D3 여기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야. 그치? 자, 이런데 A에서 뭐가 보이냐면 마이너스 60이 뭐야? 그러면은 얘는 뭐란 얘기야? 4초 동안 이동하고 1초 동안 전이 변화했단 얘기야.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속도가 2면 8cm 떨어져야 돼. 그치? 아무리 전달을 끼고 가더라도 양쪽으로 여기가 지금 D2 기준으로는 4cm 떨어지고 그 다음에 3cm 떨어졌어. D3 기준으로도 6cm, 7cm. 근데 문제는 어때? 여기에 스텝스가 있으면 앞쪽으로는 아예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다 자극을 주고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지, 그치? 그러면 어디로 와야 맞겠어? 자극은 지금 D2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구나. 그러면 1, 2, 3, 4에서 자극을 준 데는 5초 동안 전이 변하니까 2가 무조건 D2 자극을 준 지점이겠구나. 자, 이러면은 A는 속도가 1cm/ms로 D1이 4구나. 그래서 4초 동안 이동하고 1초 전이 변화 마이너스 60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러면은 그럼 D3랑 D4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때? A 속도가 1이지? 1초 만에 넘어갈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 남은 게 0점이지. 그럼 0점을 놓고 1초. 그럼 이쪽은 어때? 올라가는 한 마이너스 75쯤. 근데 A 값은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이지. 그럼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얘는 아닐 거고 얘랑 얘 일소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얘랑 올라가는 한 마이너스 65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야. A, B, C 중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00밖에 없어. 여기 지금 속도 1, 거리 1, 1초 차이로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A 값은 0이야. 대신에 누가 내려가는 0이고 누가 올라가는 0인지는 몰라. 그치? 가까운 애가 내려가는 0이고 멀리 있는 애는 올라가는 0일 거구나. 근데 0점은 지금 전이변이가 1.5, 2.5 이렇잖아. 근데 거리가 6, 여기 지금 4에서 6, 2cm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전달 끼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이러면은 그래, A는 됐어. B를 볼게 해. 그럼 B는요. 일단 B는 속도가 1이건 2건 여기에서 앞쪽으로는 왔어야 돼. 그렇잖아. 속도가 2면은 2초 동안 이동하고 3초 전이변화하고 속도가 1이면은 마이너스 60 나와야 되는데 4가 마이너스 70 나왔다는 얘기는 시냅스가 있어서 앞쪽으로 못 갔다는 얘기야. 자, 이러면은 D끝은요. 그럼 이제 B랑 C랑 남았거든? 그럼 0 빼고 남은 게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이지? 자, 이러면은 가까운 데랑 먼 데, 우리 했잖아. 가까운 데서 먼 데로 넘어가는 거. 가까운 애가 무조건 마이너스 80이지. 먼 애가 플러스 30이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애가 마이너스 80, 멀리 있는 애가 플러스 30. 근데 이 두 지점이 1cm 떨어졌는데 얘도 어때? 1초 차이지. 그럼 비속도 얼마라는 얘기야? 1cm/ms라는 얘기야. 됐어? 대신 누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 B, C 중에 누가 마이너스 80이고 누가 30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1, 3는. 근데 C에서 4. 그럼 C는 남은 속도가 2밖에 없잖아. 그럼 2cm/s 가는 애가 D1으로 오려면 2초 동안 이동하고 3초 동안 전이 변화해야 돼. 그럼 C의 D1은 무조건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 B가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럼 B가 마이너스 80이니까 1이 D3고 3가 D4로 오겠지. 그럼 1, 3 잡았고 C는 플러스 30이고 자, 이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80 나왔어. 그럼 3는 여기 3cm 떨어졌지.
어머, 3cm 떨어지면 1.5만에 이동해야 되는데 2초 걸렸어. 시냅스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시냅스 끼고 가느라고 오래 걸렸다는 뜻이야. 자, 이러면은 이래 놓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A는 여기다 맞지. 그 다음 디귿 N은 시냅스가 자, 이러면은 B가 일로 올 때 어때? 2cm 떨어졌잖아. 2초 동안 이동하고 3초 전이보다 맞지? 시냅스 없어야 되겠지? 자, 이 다음 A와 C는 아니지. C는 속도가 2배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원리는 어렵지 않으나 이 문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어렵다. 오케이? 여러 번 외우듯이 풀고 가자. 왜? 그 아래 그느들을 바꿔도 본문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알겠지? 자, 이러면 오른쪽 문제 봅니다.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이러면 4번 문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4분 줄게. 답 안 나와도 되니까 고민 먼저 해봐. D2가 얘가 2인 거? 자극을 준 지점은 5초 동안 전이 변화만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70밖에 못 나오지. 나머지는 그치 다른 숫자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극을 얘가 4 더하기 1이었지. 근데 만약에 A의 속도가 2면 4초 동안 8cm를 이동해야 되지. 근데 자극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지. 이 자리랑 D2랑 D3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8cm 떨어진 지점까지는 시냅스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시냅스를 끼고 가더라도 4초나 걸리는 건 좀 오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속도를 1로 그냥 먼저 잡은 거야. 그러면 4초 동안 이동하려면 이쪽으로가 4cm가 떨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먼저 잡은 거야. 그러니까 D2에서 4cm 떨어진 거 먼저 잡은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오늘 관리 때 이 문제들 그대로 한 번 더 풀 거야. 알겠지? 한번 오늘 하고 바로 풀어보면 도움이 좀 되겠지? 여기 문제 무조건 알고 가야 돼. 자, 이러면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온댔어요. 만약에 이 프린트에서만 나온대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렇게 프린트가 나온 게 있어? 있니? 너네? 아니야? 나오긴 했는데 얘네들인 것 같아? 얘네가? 7번은 수능 문제야. 자, 일단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그느드는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이라 그랬고 그 다음 1, 2, 3는 D2, 3, 4인데 자극은 1, 2, 3, 4, 5 중에 어디다 줬는지는 모른대. 자, 이 다음 자극을 A와 B는 P, 그 다음에 C는 Q 이랬지? A와 B는 동일하게 P에다 주고 C는 Q에다 줬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자, 일단 날 보자. 자, 얘네는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이 안 되는 걸 먼저 봐줄게. 알겠지? 안 되는 걸 먼저 볼게. 해? 자, 이러면 만약 자극을 D2 여기다 주면 A만 가지고 먼저 볼게. A는 속도가 1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A 속도가 1cm/. 그 다음 B는 1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자극을 만약에 D2 여기다 주면 5초 때잖아. 얘는 마이너스 70 나오겠지. 이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2초 떨어졌어. 2초 동안 이동하고 3초 동안 전이변화할 거니까 이 지점이 마이너스 80. 얘는 4초 동안 이동할 거니까 마이너스 60 나올 거야. 일단은 요 중에 없는 숫자는 없지. 그치? 그럼 1, 2, 3 맞춰줄 수 있을 거거든? 그럼 B는요. B 여기다 자극을 줬어. 얘 속도가 만약에 1cm/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똑같아야 돼. 근데 남는 게 뭐밖에 없니? 플러스 30 남겠지. 왜냐면 지금 A랑 B가 느는 똑같고 얘가 그드가 다르거든? 근데 속도가 1이야. 그럼 시냅스가 없으면 완전히 동일해야 될 거고 시냅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60보다 오래 걸리니까 마이너스 60보다 이쪽으로 왔어야 돼. 30이 나올 수가 없어. 시냅스를 끼고 빨라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뭐는 안 돼? 속도 1은 안 되지. 그럼 속도 1이 안 됐으면 얘 속도가 2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0이지. 여기까지 어때? 2cm 떨어졌으니까 1초 동안 이동하고 4초 동안 전이변화하겠지. 그럼 4초 전이변화 여기가 또 70이야. 맞을 수가 없지. 오케이? 그래서 안 돼. 자, 이러면은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D2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D3 여기다 자극을 주면요. 그럼 A 입장에서 1, 2, 3가 D2, D3, D4거든? 근데 양쪽으로 대칭이 나왔어야 돼. 두 개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세 개가 모두 숫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안 돼. 자, 이러면은 이 D4 여기다 자극을 주면요. 해보자.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나오겠지. 그럼 B는요. 야, 얘 속도가 1cm/ms면 야, 일단 여기다 자극을 주면 여기 시냅스 있으면 일로 못 넘어간다. 그럼 70, 70만 나와야 돼. 그럼 안 되거든? 그럼 시냅스가 없으면 어때? 완전히 동일해야 되지. 그래서 안 되지. 그럼 완전히 똑같아야 돼서 안 된다면 그럼 B 속도가 2면요.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나. 마이너스 70, 얘 마이너스 70 나올 거 아니야. 안 되지. 왜? 그네들 중에 마이너스 70이 없거든. 그래서 안 돼. 자,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디는 만약에 D5 여기다 자극을 주면요.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나겠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나올 거야. 안 되지. 오케이? 왜? 셋 중에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70. 그래. 그럼 이렇게 세 개는 나왔다고 하자. B는요. 마이너스 70. 얘 속도가 1cm/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나왔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가 시냅스 끼고 마이너스 70 나와야 돼. 어차피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자극은 어디밖에 안 되니? D1밖에 안 남아 이제. A랑 B는 D1 해줬다는 얘기야. 자, 이러면은 이제 A를 써볼게 해. A는 자극을 준 지점 이동 안 할 거니까 마이너스 70. 그 다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으로 제일 끝에가 2가 될 거야. 자, 이러면 B는요. 자, B의 속도가 1cm/라면은 그럼 어때?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그 다음 동일한 게 나와야 되니까 시냅스 없이 가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이야. 다 동일해져서 안 되지. 그치? 자, 이러면은 그럼 시냅스가 있고 가면요. 그럼 시냅스가 있고 간다면 얘보다 느려질 거니까 그럼 요 자리가 플러스 30 나오면 그럼 그 다음 자리는 2초 가야 되니까 어때? 마이너스 70 나와야 돼. 그럼 또 안 맞지. 오케이? 그래서 B의 속도는 1이면 안 돼. B 속도가 2야. 2고 시냅스를 끼고 넘어가서 여기를 마이너스 8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니은이 마이너스 80으로 3. 그러면 얘가 1으로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만에 넘어갈 거 아니야. 속도가 2니까. 그래서 요 자리가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디귿은 플러스 30. 그 다음 기억은 마이너스 60. 니은이 마이너스 80씩. 자, 이러면은 C는 지금 1에 마이너스 70 있잖아. 그러니까 원인 D3 여기다 자극을 주면요. 자, 이러면은 C는 지금 C의 속도는 1이어야 돼. 채.
하나 남게 1이잖아. 2초 이동하고 3초 전이면 마이너스 80. 3가 마이너스 80으로 모두 동일한데 해.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디귿 플러스 30 나와야 되니까 시냅스를 끼고 가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러면 시냅스는 가나 중에 하나, 다라 중에 한 곳에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였지. 됐어? 그럼 그네들 모두 나왔고 어디다 자극 줬는지 나왔으니까 아래 기억, 니은, 디귿은 해봐. 알겠지? 나는 아래 건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하고 가. 야, 가가 7초 때 C의 D5 그랬거든? 디귿만 보자. 그럼 7초일 때 C의 D5는 자, 이러면은 얘가 전달 끼고 D4가 마이너스 80이었잖아. 자, 여기는 플러스 30이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3초 걸렸다는 뜻이야. 속도가 1이니까 D5까지는 5초 걸리지. 5초 더하기 2초니까 플러스 30. 디귿 나오는 거 맞다. 그치요? 뒤로 넘겨서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5번 문제 안 어렵거든? 이 문제 3. B가 뭐가 많이 모르잖아. 근데 수면병, 혈우병 에이즈면은 세균이 없네? 그러니까, 그치? 근데 니은이 맞다고 하면 이상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응. 보자. 정답은 2번. 나왔어? 야, 이거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야, 안 어렵다고. 봐봐라. 별게 없었어. 얘는 문제를 좀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자, 이러면 일단 지점을 봐. 지금 여기가 A거든? 그 다음 중간은 B거든? 바닥은 C거든? 나트륨에서. 그럼 칼륨은 여기는 꼭대기가 D지. 그러면 중간 여기가 E겠지. 바닥은 F겠지. 그러면은 여기 4초 때 얘는 나트륨 C고 칼륨은 F야. 그럼 CF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4초 전이면 나는. 그러니까 자극을 준 지점은 4라고, 아니 지금 2라고. 자, 그러면 이 앞 지점은 어때? 여기는 나트륨은 바닥이야, C야. 근데 칼륨은 중간 지점이니까 2인 거야. 그럼 CE는 4 지점이지. 자, 이 다음 2초 때는 그럼 나트륨은 중간이니까 B야. 칼륨은 꼭대기야, D야. BD는 1이지. 그 다음 1초 때는 나트륨이 꼭대기야, A야. 칼륨은 중간이야, E야. 그럼 A의 2니까 여기가 3지.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은 무조건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 4, 1까지가 어때? 지금 속도 1이니까 1cm 떨어졌겠지. 근데 자극을 여기서 주면 2, 4, 1이면 얘는 어때? 도착을 못해. 그러면 도착 못하니까 또 CF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디여야 돼? D2, D3 여기다 자극을 줘야 돼. 그럼 2, 4, 1, 그 다음에 3는 전달 끼고 넘어가서 이동하느라 3초 걸린 거야. 여기가 3 이렇게 오면 되지. 어려울 거 없지? 어차피 속도 1이고 1cm 떨어졌으니까 이다가 1초 간격으로 찍혀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썼으면 그냥 나오는 문제야. 자, 이러면 원은 D1이니까 D2 아니고, 그 다음 기억이 5초 때 D4. 자, 이러면은 현재 D4는 3야. 근데 4초 때니까 5초 때는 여기로 넘어올 거거든? 그럼 어때? 칼륨은 꼭대기겠지. 오케이? 1. 정답은 2번이야. 정답은 2번이거든? 보자. 우린 이제 풀 줄 알아. 어차피 여러 번 풀어볼 시간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 봅시다. 자, 이러면 얘는 일단 A에 P, B와 C는 Q에다 자극을 줬다 그랬거든? 막전이 나왔어. 자, 이 다음 지금 PQ는 야, 여기 나와 있는 게 1, 2, 3밖에 없잖아. 얘네 막전이 나왔고, 그 다음 그누드 중에 두 군데, 리을과 미음 중에 한 곳에 시냅스가 있대.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자극을 준 데가 뭐밖에 없어? C에 자극을 줬든지 또는 A에 자극을 줬던지 그렇겠지. 뭐 있는지 돼? B, C는 동일한 데 줘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걸 먼저 해볼게.
만약에 자극을 준 지점이 C로 얘가 이동 안 하고 마이너스 80을 찍은 거라면, 오케이? C라면으로 가볼게. 자, 이러면은 A는 D3 여기다 줬단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80이란 뜻이지. 자, 이 다음 BC는 D1 지점이 마이너스 80이란 뜻이고. 자, 이러면은 A와 B의 전도 속도는 X로 같고 C는 Y, 속도가 2 또는 3이거든? 그럼 A의 속도가 2cm/다 라고 얘기하면 4에서 7, 여기 3cm 떨어졌어. 그럼 이 지점은 어때야 돼? 1.5 이동하고 1.5 전이 변하여서 1.5 올라가는 0이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니? A, B, C, D에 지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이니까 0이 없지. 그래서 안 돼. 속도 2 안 되면 속도가 3이면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1초 동안 이동해. 2초 동안 전이 변화야. 근데 문제는 2초 전이 변화가 또 0이야.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C는 자극을 준 지점이 될 수가 없어. 나 보이니? 속도를 2로 놓던 3으로 놓던 어때? 지금 0.2 D2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었잖아. 자, 이러면 얘가 안 된다면은 무조건 어때? C가 안 되면 A가 자극을 준 지점일 거고 마이너스 80이란 얘기야. 자, 이러면은 A 지점은 D1과 D2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주고 그 다음 얘네는 D2 여기다 자극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A 뉴런은 요 자리가 마이너스 80일 거고 그럼 남은 게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60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이러면 그치, ABC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0은 2초 동안 이동하고 1초 동안 전이 변화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러면은 A 속도가 3이라면 그럼 애매하지. 그러니까 얘의 속도를 2cm/로 잡는다면 여기에 시냅스 없이 가면 어때? 2초 동안 이동하고 1초 전이 변화 마이너스 60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어때? 여기까지 도착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70이 나오겠지. 됐어? 자, 이러면 D2가 B가 마이너스 60이고 C가 마이너스 70이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B랑 C에서 속도가 2건 3이건 3초 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 70이 나온 걸 보니 역방향이라 못 넘어갔다는 뜻이야. 어차피 그네들 중에는 두 개의 시냅스가 있었어야 돼. 그럼 일로 못 넘어온 거고 그럼 뒤쪽으로는 넘어가는데 0이 떴어. 그럼 B에서 지금 A와 B는 속도가 X로 똑같다 그랬으니까 B도 2cm/거든? 자, 이러면은 2cm/가 이쪽으로 1.5초 이동하고 1.5 전이 변화하면 0 뜰 수 있거든? 자, 이러면은 지금 C를 봐야 돼. 시냅스가, 왜냐면 여기 시냅스가 없으면 1.5초 걸리고, 그치? 시냅스가 있으면 더 걸려야 돼서 안 되겠네. 자, 이러면은 이제 뭐는 B 값은 마이너스 60이었어. 그럼 C는요. 자, 얘는 속도가 3cm/s 나올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냅스가 없으면은 1초 동안 이동하고 2초 동안 전이 변화해서 0 떴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시냅스 끼고 넘어와서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데 2초 걸렸단 얘기지. 그치? 자, 이러면은 저 지점 모두 나왔으니까 X는 자 A와 B가 X였지? X는 2여야 되고 그 다음 미음에는 시냅스가 있다. 지금 요 자리가 미음이니까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3초 때 B의 D3 3초 때 B의 D3는 1.5 이동하고 1.5 전이 변화야. 1.5 전이 변화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분극